가수 김호중 씨가 사실 내일 예정된 영장 실질 심사를 콘서트를 이유로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로 기각했는데요. 사건이 불거졌을 때 당시 소속사 관계자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상황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면 유흥주점에 같이 있다가 호중이가 집에 먼저 귀가를 했어요. 그 유흥주점에 있는 차로 데려다 줬대요. 그 차가 그러면은 유흥주점 차예요? 예, 유흥주점에서 그런 이런 픽업 서비스하는 차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태워다 줬대요. 그리고 집에 있다가 자기 지인을 만나려고 개인 자차를 끌고 나왔다가 사고가 난 건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제 오전에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오후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오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 그 중간에 김호중 측이 법원에 심사를 좀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구속영장은요.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발부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영장 담당 판사도 황당했을 거예요. 살다 그 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좀 연기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유가 콘서트 해야 된다. 내가 콘서트 해야 되니까 이걸 좀 연기해달라. 이런 사유를 들어가지고 그 영장 연기해달라고 한 거를 한 번도 못 받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판사 생활에 처음 이런 걸 내가 당한다 이런 걸 갖다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예. 뭐 두 번 볼 것도 없이 기각을 갖다가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내일 12시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구속이 되느냐 아니면 석방되느냐가 결정되는데 오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시간에는요. 변호사하고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하면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자료를 내는 게 좋을까? 어떤 증거를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좋을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진짜 밤을 갖다가 꼬박 새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데 김호중 씨는 그냥 공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김호중 씨한테는 구속되는지 여부보다도 공연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웬만해서는 아주 뭐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예. 거의 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뭐 어차피 이제 구속될 거니까 오늘 공연이나 하자 이런 마음가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판사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변호사 말씀은 결국은 연예인 구속 사건, 구속 위기는 처음 보셨을 수 있는데 그 사유로 콘서트를 이유로 된 것도 정 변호사께서 처음 보신 거고 제가 살다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예. 그런데 물론 영장 전담 판사는 여러 가지 그 케이스들 더 많이 봤겠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영장 전담 판사도 이런 이유를 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 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하는 건 아마 처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하고 보통의 피의자 신분이라면 네네. 당연히 전날은 법원에 어떻게 본인이 구속을 당하지 않게끔 구속을 면하게끔 소명하는 공부를 하는 게 먼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요. 당사자, 피의자들도 굉장히 바쁘지만 예. 변호사들 서면 만들고 증거 정리하고 하느라고 변호사들 밤꿀딱 새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그냥 공연하고 있겠다 이런 이야기니까 물론 지금 담당 변호사가 조남관 변호사가 예. 아주 검찰의 최고위직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보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법원 입장에서는 법원이 이런 식으로도 또 우습게 보이는구나, 가볍게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할까를 놓고 봤을 때 김호중 씨는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의 메시지는 양갈래입니다. 한쪽은 팬덤을 위한 메시지고 나머지는 대중을 위한 메시지라는 거죠. 왜 앞서서도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모든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음주를 했다는 걸 가정하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지금 김호중 씨가 하는 행동 모든 게 팬덤을 위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은 김호중 씨는 지금까지도 항상 그 본인의 공식 팬덤 아리스에 대한 인사를 먼저 정했고 거기에 대한 충성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사과문을 발표할 때도 언론보다 팬카페에 먼저 냈습니다. 예. 그리고 온도타도 있었어요. 언론에 낼 때는 후회하고 죄송하다고 했지만은 그 팬카페에 올린 내용을 보면은
내가 곧 이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복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왜 23, 24 공연을 강행하냐는 거듭된 취재진의 질문에 팬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김호중 씨가 돌아오면은 지금 상황에서 과연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김호중 씨 팬카페 회원들이 아직도 15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김호중 씨의 누적 앨범 판매량도 100만 장이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김호중 씨가 내가 돌아온 후에도 나를 지탱해주면 팬덤이 있으면 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다른다면 그 다음부터 김호중 씨는 팬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대중들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모든 메시지가 강성 팬들을 향한 다. 그래서 콘서트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 내일 못 받겠다라는 걸 법원이 기각하긴 했지만 그런 메시지를 팬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 이런 논평을 하셨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근데 좀 단순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잠시 아까 자막에 나왔거든요. 김호중 씨 측 얘기는 구속을 면하게 되면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공연을 강행하겠다고 했는데 통상 봤을 때 내일 정오에 영장실심사가 진행이 되면 이후 구치소에 가서 대기하잖아요. 그럼 내일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저 말이 선뜻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 보통 오전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오후 5시쯤에 결과가 나오고 오후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8시 정도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당직실에 전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조금 일찍 결과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첨예하게 사안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자정을 넘어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김호중 씨 측에서는 어쨌든 지금 관련 인물들은 오전 11시 그리고 김호중 씨 12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되니까 오후 5시쯤에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옷을 갈아입고 공연장으로 이동해서 8시에 2차 공연을 강행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담당 검사가 출석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이 사안의 양측의 공방이 상당히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5시에 이게 결과가 나올지는 저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김호중 씨가 어떤 증거인멸에 대한 어떤 조직적인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파손돼서 없는 것을 제외하고 이미 도주치상이라든가 사고 미주치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가 됐고 예. 본인이 음주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고 나머지 이 소속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됐는데 예. 이 친척 관계에 의해서 이 처벌 자체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영장을 기각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검찰 측에서 직접 나온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5시에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정혁진 변호사와 허주연 변호사의 말씀만 종합해봐도 본인이 구속을 면하게 전략과 법률 전략을 짜야 될 이 시점에 일단 공연을 강행했고 그것도 심지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사유도 콘서트다. 이것 또한 둘 다 상식이지 않다는 말을 정혁진 변호사께서 하셨는데 내일 정오입니다.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고 김호중 씨 소속사 본부장이 그 전에 증거인멸 혐의, 소속사 대표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30분 전에 각각 15분 단격으로 받고 이제 김호중 씨는 구치소에 대기하니까 아마 내일 공연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공연을 강행하기가. 구속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근데 저도 이 부분이 좀 눈여겨봤는데 내일 낮 12시에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서 구속위원을 개진하겠다. 이런 경우도 흔한 일은 아니라면서요. 일단 영장실질심사에 검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요. 예. 그런데 어떤 검사가 나오느냐? 예. 공판 검사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검사가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나온 경우가 많은데 예. 아마 이제 김호중 씨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에서 만약에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청구했는데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뭔가 뭐 이렇게 김호중 씨가 유명한 스타고 하니까 봐준 거 아니냐 검찰에서. 더군다나 예. 김호중 씨가 누구를 선임했습니까? 조남관 변호사 거의 그 대검 총장 빼고 검찰총장 빼고는 최고위직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한 그 최고위 전관을 선임했기 때문에 살살한 거 아니냐 이러한 그 비판을 혹시 들을까 봐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영장 그 발부 여부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선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직접 출석해서 김호중 씨가 왜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는지 굉장히 강변을 갖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조남관 네네. 총장 대행까지 지냈던 전관 변호사를 맞서기 위해서 검찰도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혹시 연예인 특혜, 뭐 공인 특혜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때도 검찰로서도 이번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예. 김호중 씨가 변호인으로 인해서 역차별 받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켜보기 전에 한번 직접 여쭤볼게요. 네네. 구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호중 씨? 제가 봤을 때는 구속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렇게 그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음주했잖아요.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갖다 냈잖아요. 예. 그런데 뭘 했습니까? 거짓말하고 범인 그 바꿔치기하고 증거 인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숙하지도 않고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봤으면 보통 가수 같으면요. 지금 이 시간에 그 목소리가 나올까? 저는 그것도 의문인데 어쨌든 오늘 8시부터 공연한다라고 하니까 예. 이거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법원을 경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무래도 대중의 시선이 싸늘하고 곱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뭐 일부 팬들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수많은 말을 바꾸고 그리고 어떤 사안마다 잡아떼다가 결국 결정적인 타이밍에 음주를 시인한 이후에 경찰 조사 이후에도 비공개 출석 혹은 나중에 나와서 17초 기자들 앞에 섰다가 들어가고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미뤄달라는 요청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다 겹쳐서 곱지 않은 시선이 보일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안지영 기자님. 저 이번에 그 새로운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이른바 자숙 예고제 혹은 선공연 후 자숙. 근데 김호중 씨 측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사고 발생 5월 9일이었고 11일에는 우리가 아무도 몰랐다가 그때 공연을 한 거고 10일, 12일에 18, 19일 창원 공연도 했고 지금 8시에 이제 23일 공연이 진행되고 내일 영장 실심사가 있는데 구속을 면하면 그 이후에 캘린더 달력 조율이 잡힌 공연도 다 하겠다는 겁니까? 구속을 면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6월 1일, 2일에 본인의 이런 고향 같은 곳이죠. 김천에서도 공연이 잡혀 있었는데 1만석, 이틀에 걸친 공연이 모두 매진이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 서울 공연을 끝으로 자숙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잡혔던 그 공연은 취소를 하고 전부 다 환불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자체도 조건부 자숙이라는 겁니다. 예. 내가 서울 공연까지는 하고 자숙을 하겠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요. 9일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주말에 있었던 고향 공연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공연이 끝난 후에 안전귀가 하세요라는 팬들을 향한 메시지도 냈는데 예. 이거 역시도 본인이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은 상태에서 부적절했다는 얘기가 부메랑처럼 돌아왔고요. 그리고 창원 공연 이게 논란이 불거진 후에 진행이 됐는데 이걸 끝난 후에 음주를 시인한 것 자체도 본인이 어떠한 시점을 정한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왜 슈퍼클래식 저 공연, 오늘 내일하는 공연은 또 이렇게 그대로 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앞선 두 공연 같은 경우 김호중 씨의 소속사가 주최사이자 주관사입니다. 예. 그들 스스로 멈출 수 있는데 오늘 내일 열리는 공연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출연자 개념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공연 자체를 무산시킬 수 없고 출연은 출연료를 받지 않고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하지만 대중들이 바라볼 때 대중들이 과연 여기는 김호중 소속사가 주관사고 저긴 아니다. 이거를 바라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숙이란 개념이 뭡니까? 모든 상황을 떠나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 시점에 모든 걸 인정하고 내려놓고
내가 용서를 구한다라는 뜻인데 전혀 그런 행보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내일 만약에 아까 전 변호사님들 말씀하셨다시피 12시쯤에 영장실질심사 후에는 오후 5시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실제로 거기서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고 다시 걸어 나오게 됐을 때 김호중 씨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공연장으로 가겠죠. 그럼 공연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 엄밀히 말해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닙니다. 예. 이미 본인이 뺑소니 및 음주에 대해서 죄는 알겠습니다. 진 상태에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여기서 김호중 씨가 다시 그 후에 구속되지 않은 몸으로 이렇게 무대에 서게 된다면 대중들이 바라볼 때 또 팬들이 바라볼 때는 김호중 씨의 행동이 굉장히 정당한 것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 단 오늘 내일 공연은 하고 내일 공연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김호중 씨가 일단 구속을 면해야 되고요. 법원이 기각하고. 두 번째는 공연 시간이 8시면 8시 전에 그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 두 가지가 합쳐져야 본인 원하는 뭐 진짜 사실상의 마지막 공연을 하고 본인 스스로 김호중 씨 측 말 맞다나 좌속을 하면서 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데 글쎄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정혁진 변호사는 구속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강일홍 기자가요. 올해 새해 첫 인터뷰로 죄송합니다. 김호중 씨를 단독 인터뷰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제 뭐 콘서트를 이제 만나지를 못했어서 팬분들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팬 중에 좀 기억이 남거나 김호중은 그 팬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팬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김호중이라는 이 가수를 알고 그리고 사랑해 줌으로써 이 세상에 좀 우리의 손들이 좀 필요한 곳에 정말 많은 기부와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항상 이런 좋은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제 이름을 가수 김호중 공식 팬클럽 뭐 트바로티 아리스 일동 해서 굉장히 존경을 표하고 싶고 그리고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 초 강일홍 기자께서 신년 인터뷰로 처음으로 김호중 씨를 인터뷰했었는데 네. 인터뷰 내용도 내용이지만 인터뷰하고 나서 어쨌든 불과 넉 달, 5달 사이 이런 엄청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기자로서 인터뷰어로서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정말 저는 오랫동안 이제 연예 기자를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사고 연예인들이 어렵게 정상에 올랐다. 또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몰락하는 과정을 많이 봤지만 예. 이 김호중 가수처럼 이번의 경우처럼 이렇게 충격적인 거는 저도 사실 많이 놀랐고요. 이 연초저 인터뷰가 사실은 김호중 씨가 개인 단독 인터뷰를 언론과 안 했기 때문에 예. 올해의 계획이 지금 가장 정점에선 2024년이었거든요. 김호중 예. 씨한테는. 왜냐하면 콘서트, 음반을 발표하고 콘서트로 하고 이런 잡다한 행사에 출연하지 않겠다. 예. 방송도 출연을 줄이겠다. 뭐 이런 각오로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국 투어를 쭉 이어왔고 또 해외 아티스트하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오늘 내일 공연 이런 것까지 지금 쭉 잡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연초 공연 때는 이런 각오, 자기가 팬심에 또 아리스 팬들에게 고마움 이런 걸 많이 봤고요. 저도 예. 지난 11일 날 고향 콘서트 현장을 제가 직접 갔었는데 그때도 수많은 팬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본 결과 역시 팬덤으로 탄탄하게 뭉쳐진 가수이다 보니까 김호중에는 모든 자신감 아마 이런 게 처음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한 번 첫 단추가 잘못 꼬이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졌는데 그게 팬덤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런 오판과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팬들 얘기도 했고 아까 강일홍 기자 말씀처럼 올해 초에 신년에 인터뷰를 단독으로 했을 때도 김호중 씨 스스로가 2024년 올해가 본인 가수 인생의 정점 아니냐라는 그렇습니다. 기대와 청사진을 그렸을 텐데 뭐 이거 본인 다 자초한 일이기도 하죠. 안지호 기자님, 팬카페에서도 사과를 했다는데 또 비공개로 전환이 됐고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김호중 씨의 팬카페 트바로티 지금 현재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름을 검색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소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주소를 치고 들어갔을 때도 정식 회원이 아니면은
그 비회원의 경우 접근 자체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앞선 모습들과 많이 달라졌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팬덤들이 김호중 씨의 이 팬카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응원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호중 씨 역시 팬들을 향한 메시지를 이곳에 지속적으로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를 비공개로 돌렸을까를 놓고 봤을 때 김호중 씨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이 계속되고 있는데 팬덤이 맹목적으로 김호중 씨를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여론과 또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김호중 씨 이 사건이 불거지기 직전에 이 팬카페 회원수는 15.1만, 약 15만 1,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점으로 비공개 전환 전에는 14만 9천 명까지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나마 좀 온건한 팬들 같은 경우는 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가 결국 김호중 씨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치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앞서 팬카페에서 올린 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팬들의 의견이 전체인 것처럼 나와서 그게 굉장히 원통하고 억울하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과연 이 팬카페 비공개 전환이 김호중 씨가 말하는 그 사과에 대해서 정말로 같이 자숙하는 차원일지 아니면은 김호중 씨를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는 팬들 역시 팬덤 역시 침묵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을 해서인지는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허 변호사님, 뭐 잠시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게 최근에 저희가 모교가 있는 경북 김천에 이른바 김호중 소리끼리 만들어졌다, 조성돼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 감론을 봐 김천 씨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과거에 가수 승리 씨, 승리수 혹은 박유천 벚꽃길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재소환되는 비판 목소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른바 연예인 마케팅을 하는데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연예인이 젊은 나이에 성공하고 그 성공 뒤에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전 무결해서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건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지자체의 어떤 관광 수입을 늘리고 관심을 높이는 것과는 다소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뭐 신해철 거리라든가 김광석 거리, 송해 거리 이제 모범적으로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관광 수입의 극대화 또 이미지 제고 이런 효과를 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의 팬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관광 명소들을 개발하는데 지금 예를 들으신 것처럼 박유천 벚꽃길, 승리수 모두 다 연예인 비위 행위로 결국에는 얼룩지면서 많은 비용에 대한 어떤 소모 자체도 결국에는 수입을 다시 비용 소모에만 그치는 결과가 되고 그리고 또 지자체의 이미지까지 같이 하락하는 결과가 됐거든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끝이 확실하게 우리가 가늠되지 않는 어떤 연예인에 대한 기념 사업에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강일원 기자께서 신년 인터뷰했을 때 내용, 뭐 김호중 씨가 특히 저 팬들 얘기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기억에 남는 팬들 많고 팬과 소통할 수 있는 음악도 준비하고 팬들이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내 이름으로 기부등 좋은 일 하고 있다. 뭐 물론 모든 연예인들, 유명 가수들이 다 팬들에 대한 애틋함, 고마움을 드러내고 있지만 팬들의 마음을 저때 당시 단독 인터뷰 내용 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 팬덤이 일부에서는 또 왜곡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고 글쎄요, 저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일단 그 김호중 씨는 세간의 공부를 받고 있는 인물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위까지 오늘 구속 실질심사, 영장 실질심사를 미뤄달라는 요청에 법원은 기각을 했고 그럼에도 김호중 씨는 구속 기로에도 콘서트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입니다.